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리밸런싱 관련한 영상인데요. 제가 9월 3일, 4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리밸런싱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32 종목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종목들도 매수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3가지 종목도 샀습니다. 제가 원래 62개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가 32개를 팔아서 30개가 됐고, 거기에 3개를 더해서 현재는 33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종목들을 팔았고 또 어떤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리밸런싱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꼭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곡차곡 모아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 개인마다 어떤 스테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결정들이 나중에 수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들이지만 사실 어떤 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가봐야 그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이 결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웠던 리밸런싱 매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제가 고려를 하면서 32가지 종목을 골랐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매수하지 않은 종목, 예를 들어 QSR 같은 종목도 있고 이 레지덴 플랫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종목, 예를 들면 저에게는 퀄컴이나 인텔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기업이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산업이나 기업 비즈니스 특성상 아웃, 이 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약국 관련한 CVS나 월그린스가 주가 흐름도 그렇고 이 인더스트리에 저는 더 투자를 할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저는 담배를 피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산업이나 기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관리가 어려운 개별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 ARK 펀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하고요. 배당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제가 리밸런싱 전에 배당 날일이 있었기 때문에 9월 달 배당은 크게 줄진 않겠지만 10월에 특히 배당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알트리아나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는 거의 안 했지만 이 두 기업은 147 10월에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 기업을 팔았으니까 아마 10월 달 배당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배당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기업이나 ETF를 매수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 12월에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6월 20일에 리밸런싱을 했어요. 이러한 기업들을 그날에 팔았고 이 영상에는 제가 차익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팔지 않고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수익은 어땠을까라는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6월 20에 팔고 6월 20에 샀던 종목들이 6개월 지나서 수익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영상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어떠한 종목들을 팔고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9월에는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했고요. 제가 섹터별로 종목별로 그리고 총 비용, 판매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익과 손해 그리고 제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조금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반으로 나눠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같은 경우에는 DIA, XLY 그리고 DMP를 매도를 했고요. DIA는 다우지수를 따르는 ETF이기도 하고 월배당을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꽤 매력적인 그런 ETF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해서 정리를 했고요. XLY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라고 해서 경기 소비재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아마존이 거의 20% 정도 있고 맥도날드, 홈디포 같은 그런 쟁쟁한 기업들 모아놓은 ETF인데요. 이것도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해서 적당한 수익을 보고 팔았고요. DMP는 사실 ETF는 아니고 에너지 산업 안에서 모아놓은 펀드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분산이 되어서 그냥 ETF로 편의상 넣었는데 이것도 월배당을 주는 펀드라서 팔까 말까 했다가 더 매수하지 않아서 팔았고요. 이렇게 판 비용을 가지고 저는 대부분의 비용은 SPYG에 썼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은 VO에 넣었습니다.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퀄컴을 팔았는데요. 인텔이 이번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평단가보다 높아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추가 매수를 안 할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인텔과 퀄컴보다는 AMD랑 그리고 요번에 새로 편입한 엔비디아에 저는 더 투자를 할 것 같아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XLK는 기술주를 모아놓은 ETF인데요. 제가 애플과 마소를 추가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애플과 마소가 약 40% 정도 포진되어 있는 XLK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200불을 주고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애플과 마소를 보이는 수익률이 달콤해 보여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애플과 마소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이번에 XLK를 팔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테크 기업들을 판 돈으로는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고요. 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플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500불을 애플에 투자했습니다. 헬스케어 안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국 기업인 CVS와 월그린스를 팔았고요. 멀크 같은 경우에도 디비전이 나눠졌나 아무튼 회사가 분리가 됐나 그런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수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정리를 했었고요. 역시나 이 판 매도 비용을 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잔슨앤잔슨을 매수를 했습니다. 평소에 매수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리밸런싱을 할 때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고 싶은 기업들을 조금 더 살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이나 인베스코 같이 이런 자산 운용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주식이 인기가 많고 ETF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500불이 넘고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을 보고 이번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인베스코는 조금 제가 정이 많이 갔던 게, 저는 뭐 SPHD ETF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당이 막 7% 8% 돼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AT&T 다음으로 두 번째로 100주를 모아놓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근데 주가 변동을 계속해서 봤는데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한 주당 11불이 넘었을 때 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이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금융주를 늘릴 기회가 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체이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는 체이스에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냥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 금융주를 판 돈이 되게 많아요. 한 2,900불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제가 다 투자하지 않고 조금 이제 비자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남은 돈으로 사실 제가 애플도 샀었고 이번에 하락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치를 보면서 어떤 기업들을 매수를 할까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리저브 해놓은 2,900불과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돈을 가지고 애플 500불은 샀고요. 뭐 다음 주에도 혹시 장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버거킹, 파파이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팀 홀튼 카페를 모아놓은 이 QSR 레스토랑스 브랜드 인터내셔널을 요번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레지덴 플랫은 뭐 전통적인 배당 기업이긴 하지만 더 매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관심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역시 이번에 정리하면서 판 돈을 가지고 배당은 지금 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투자하고 싶은 디즈니를 매수를 했고요. 이 경기 소비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담배 기업을 매도를 했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려는 펩시랑 P&G를 골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 US 포션에 있는 포스코, 한국 기업이죠. 이 기업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로빈후드를 통해서도 한국 기업을 살 수 있구나,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주를 샀었는데 계속 갖고 있다가 역시 수익은 나지 않고 해서 그냥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사실 하락 비중이 되게 컸지만 그래도 워낙 총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손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요. 그냥 이 돈은 그냥 얀덱스에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RK 펀드인데요. 뭐 제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저만의 ETF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5개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원래 47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이 ARK 펀드로 인해서 갑자기 62개의 종목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투자한 기업들이 막 수익률은 되게 좋고 해가지고 저의 어떤 수익 리스트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도 있고 제 개별 기업들을 따로 관리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제가 매수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보유하면서 좀 느꼈던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막 수익률만 보면은 엄청난 기업들도 사실 있어서 ARK ETF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제가 2개의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일 인기 있는 이노베이션 기업들을 모아놓은 ARKK와 그리고 이 다음으로 사실 W가 더 인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핀테크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W보다는 F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ETF를 이번에 새로 편입을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총 매수 비용은 9,500불 정도였고 이번에 매도하면서 판매 비용은 10,000불 정도 되어서 총 660불 정도 수익이 났다고는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텍스를 낼 것 같고요. 뭐 저의 텍스 브래킷에 뭐 변동될 만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쓰진 않고요. 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저의 어떤 과정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게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 나름대로 조금 이유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면 교사가 되든 아니면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